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 이현주 기자. 네. 안녕하세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장로교단은 정기 노회를 진행했죠. 이 정책적인 이슈와 제안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여성 안수의 폐쇄적인 교단이죠. 예장 합동에서 헌의안이 올라왔다고요? 네, 아직까지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이 대표적으로 예장 합동, 예장 고신, 예장 합신입니다. 그중에서 예장 합동에서는 수년째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안건이 올라왔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네. 올해 4월 정기노회에서 합동총회 산하 총 4개 노회에서 여성 안수를 허락해달라는 헌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안건은 오는 9월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성 안수를 헌의한 노회들은 여성 목사 허락을 요청하는 곳이 많다. 또 이미 교계와 각 기관에 여성 목사들이 많이 있고 여성 교인들을 대표할 여성 지도력을 세워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성 안수가 시대적 요청이다. 이런 맥락으로 들리는데 그동안 여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많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총회에 여자 목사는 없습니다. 여자 목사는 없지만 여성 사역자들은 많습니다. 소위 아시는 전도사님, 또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동안 총회 때마다 여선교사도 안수권을 달라 또 여사역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여러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이다 보니까 여성 안수를 해달라 이런 헌의를 하기 전에 성례권을 달라 연금 자격을 달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선교사 중에 홀로 사역하는 여성 교사님들이 많은데 목사 안수를 못 받으니까 세례를 주지 못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선교의 열매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최종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인데 이 세례를 줄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합동총회는 10여 년 전에 여선교사 성례권을 허락해달라고 했고요. 이것이 조건부로 허락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여성 사역자 지위를 인정해달라, 안수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총신대 여동문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5년 전에는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공청회도 열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당 요청은 작년 총회에서도 다뤄졌죠? 네, 작년에는 여성 안수로 다뤄진 것은 아니고요. 교단법상 여성 안수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대신에 유급교육자인 준모, 강도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개념으로 준모 코칭을 부여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방안을 내놓고 올해까지 1년 연구하기로 하고 폐회된 바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준목제도 연구인데 올해는 아예 여성 안수 허락에 대한 헌의네요. 네, 맞습니다. 북전주노회에서 올린 이 헌의안은요, 아예 여성 안수를 허락하자는 건과 여성 안수 연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총회 내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군종 목사, 기관 목사에서 여성의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후진적인 교단 정책이 교세를 하락시키고 또 MZ세대 전도에 걸림돌이 되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여성 안수를 허용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반대도 만만치 않지만 오히려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합동측 교단신학교인 총신신학대학원 이 신대원을 졸업한 여동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성 안수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71.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을 했는데요. 네. 이 총신 여동문회는 목사장로 기도회가 열린 지난 8일에 충영교회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오는 9월 열리는 총회에서 여성 안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성 사역자들이 성별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역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총신 여동문회는 여성 인재가 타교단으로 유출되고 있고 또 양성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교육받은 젊은 세대가 합동의 여성 안수 불허를 불평등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총신 여동문회는 정기노회를 앞둔 지난 3월에 전국 157개 노회로 여성 안수 헌의안을 발의해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보냈는데요. 이번에 4개 노회가 화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총회에서 합동 대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 그 예장 통합총회도 노회를 진행했는데 교인 감소 문제에 팔걷고 나선 곳이 있다고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성도들이 줄었다고 호소하는 분들, 교회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노회들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장통합 서울 북노회 안에는 교세감소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노회 산하 50개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44%의 교회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이 희망적인 답변과는 달리 서울 북노회에 속한 성도는 2010년 4만 8천 명에서 2021년 2만 9천 명으로 10년 동안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교인 수 감소에 노회가 이렇게 적극적인 해법을 찾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사를 진행한 서울 북노회의 경우는요, 매년 1개 교회, 2개 교회가 폐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교세 감소는 큰 틀에서 총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맞지만 교회들이 속한 작은 단위인 노회에서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서울 북노회는 향후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3년 정도 역량을 쏟아부어서 지역 교회를 순환하고 또 지역 상황에 맞게 교세 감소를 성장으로 전환시킬 방법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적절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자 올 초 불교계에서 이 등산로 입구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난 5월 4일부터 완전히 폐지가 됐죠? 네, 지난 4일부터 불법 논란이 계속됐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가 됐습니다. 6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재청은 지난 1일 대한불교 조계종과 협약을 맺고 조계종 산하 사찰에 문화재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등산로 입구,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 사찰을 지나가고 또 여기에 국가 문화재가 있으니까 돈을 내라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네. 사찰에 들리지 않아도 문화재를 보지 않아도 지나가는 길목에서 돈을 받으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폐지가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상황이어서 조삼모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드라마 소재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폐지가 됐지만 불교계에서 이 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으로 받는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65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무려 41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각 사찰로부터 6월 말까지 예산 지원 신청서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화재 관람료 논란 해소를 이미 국정과제로까지 정해뒀는데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령을 개정해서 이번에 문화재 관람료 보전 근거를 마련했고요. 이번 시행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미 전통종교 문화보존이나 전통사찰 보수, 방제 시스템 지원과 같은 항목으로 매년 수백억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올해만 400억이 넘는 지원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문화재 관람료 논란이 꽤 오래됐죠? 네, 이게 원래는 1962년 당시에 정부가 만든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사찰이 문화재를 관리 보존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1967년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립공원 구역에 사찰이 강제로 포함되는 곳이 생겨났고요. 징수 편의를 위해서 문화재 관람료를 이 국립공원 입장료에 포함시켜서 받아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국민들 누구나 편하게 산에 오를 수 있게 했는데 사찰들은 그동안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받게 된 겁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립공원은 돈을 받지 않는데 왜 사찰은 돈을 받냐 이런 불만이 지속됐고 소송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부 사찰에서는 이 소송 때문에 자체적으로 폐지하기도 했는데 자체 징수를 하지 않는 대가로 정부와 지자체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도 정부가 나서서 아예 관람료를 폐지했지만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방식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채워주는 방식이라면 이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